자, 어제 이제 윤이 취임을 해서 미국이나 우방에서는 윤석열이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국무부도 한국 새 정부와 대북 공조를 긴밀히 조율을 해서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일관적인 대북 정책과 일관적인 대중 정책, 일관적인 우방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스프라고 그 트럼프 때 국방장관을 하다가 트럼프하고 맞서가지고 군을 자꾸 정치에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서 각을 세워서 그만두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 그 회고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2018년 1월 달에 전투 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빼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46,000명을 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퍼는 그의 회고록 성스런 맹세라는 책에서 트럼프가 제안한 것들 중에는 일부는 기이했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아프리카에서 모든 미군 외교 인력을 다 철수시키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퍼의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 그러니까 문이 취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고 북이 마치 비핵화할 듯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을 대피하는 계획을 세웠고, 에스퍼가 미 육군 장관에 임명돼 가지고, 이 사람이 국방장관 하기 전에 미국의 육군 장관을 했는데, 두 달째인 2018년 1월에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비전투인은 소개 방침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한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내가 핵부터 네 김정은이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할 때 주한미군 가족과 비전투원 다 철수시키고 전쟁이 임박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암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패닉이 온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나서가지고 국방부 장관 등이 트럼프를 막았고, 그래서 이런 대피 방침을 트럼프가 트위터를 올리려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나면 곧바로 주한미군 전체가 다 떠나게 되겠죠. 왜? 1차로 비전투원과 주한미군 가족을 빼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뺀 다음에 북한과 핵대핵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프는 문가리 정권이 중국에 경도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서울이 베이징한테 들어간 걸로 봤고, 사드 기지가 지금 계속 그냥 밖에서 데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물품 반입이 되지 않고 방치됐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내버려둬서 임시 배치 방식으로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명이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삼아서 겨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박근혜 정권에서는 중국이 압력을 넣어도 사드를 굳이 버텼는데 문으로 되면서 이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육군 장관일 때 수차례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서울에서는 나오는 반응이 조금만 참아달라 해놓고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 서욱 국방장관한테 2020년 10월에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통보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의 아들,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합참의장에게 한국에서 사드를 빼가지고 다른 곳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90일간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진보를 표방하는 문가리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 전자권을 가져갈라 했는데 이 한국이 전자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지지를 하는데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전환하면 북한을 막는 억지력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문 정권이 2019년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파기 결정을 했을 때 한일 간의 불화로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넌들이 난 듯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위대한, 비꼬는 소리죠. 위대한 동맹의 가치가 있냐라고 비꼬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에스퍼 국방장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좀 순수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정도로 썼고 트럼프라는 자는 한국에 대해서 가진 불만을 주한미군 철수나 사드 철수 이런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 안보 관계 단절로 대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정권이 아마 4년 더 연장됐더라면 한국에는 이 특봉 환자들이 많지만은요.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4년 더 연장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거라고 보고 사드도 돌아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4년 연장되고 문가리 정권이 다시 또 5년 이렇게 연장됐더라면 아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끝이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의 세컨드 허즈번더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남편이 변호사죠. 그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런 거를 본다 하면 지금 이 주변의 4대 강국 중에서 대표급이 한 명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윤이 지금 처해 있는 한국의 애매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요리재고 저리재고 미국과의 지금 동맹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말로는 이 과거의 문재인 정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고 해서 미국의 기대치를 잔뜩 높여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쿼드 가입에 대해서 말장난 치다가 미국이 쿼드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제공해라.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윤 정권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미국이 그 무기가 없어서 한국 보고 줘봐라고 하겠습니까? 윤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 말로는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니 앞으로 동맹을 복원시키느니 온갖 미사여구를 쓰고 있지만 네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고 미국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해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앞으로 열흘 뒤에 오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상 참전 중인 것과 똑같죠. 무기대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한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그런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전만 안 했지 대신 총력을 다해서 동맹들을 묶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조달해주고 또 정보와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 봉쇄까지도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밀리면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보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뺏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몰도바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다 넘어갈 수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완성된 나토나 EU, 자유서방 민주 질서가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세계 질서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대 정외과 전재성 교수가 글을 썼어요. 100% 맞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까지 치르는 미국과 러시아 사실상 직접 안 붙지 둘이서 붙는 이런 전쟁이
과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를 편드는 중국과 또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두들겨 잡으려는 미국.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대 서방 진영의 대결처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적인지 동지인지 명확하게 하라. 자, 전쟁을 치를 때 저쪽하고도 친하고 이쪽하고도 친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회색 분자부터 먼저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한국이 미국이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되겠어요? 한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이 진짜 친구로 6.25 때 도와줬지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다시 세계 패권을 정리를 하려는데 이때 한국이 같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는 말로는 미국의 자유 질서에 한국이 엄청난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의식하면서 한국이 뺀질거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죠. 자,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느냐, 즉 자유주의 세계의 질서를, 이 가치를 공감해서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뭐 국가의 경제적 이득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미국도 이제 옛날에 미국이 아닌 겁니다. 미국도 무한정으로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미국도 자기들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동맹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국내의 뭐 좌파 반일 세력을 의식해서 적당히 빠지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에는 립서비스만 하고, 그래서 매사를 미국이 요구하면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뒤로 빠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라 하면 무기를 주지 말고 뭐 다른 걸 좀 더 낼게, 이런 식으로 빠지고, 요렇게 뺀질대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낙인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방안은 한국이 동맹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걸 정하는 겁니다. 자, 문이 어제 취임식에서 억지력 대신의 평화, 비핵화된 대북 지원, 대화문을 열어놓겠다 해서 대선 때보다 훨씬 온건하게 말했는데, 이런다고 북한이 호응하겠어요?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얕게 처신하다가 박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동맹이냐 적이냐로 양분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뭐
잘난